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김대기 기자. 네. 포항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석 경기를 조사했네요. 네. 포항 상공회의소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포항 지역의 기업 76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추석 명절 지역 기업 자금 사정과 정책 과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현재 지역 기업의 자금 상황은 지난 상반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상반기보다 힘들다는 답변은 35%였고 상반기에 비해 나아졌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요? 네, 작년에 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제조 원가 상승, 자금 회전 부진, 금융권 대출 애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6개월 후 자금 사정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반면 응답 업체의 26%는 6개월 후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답했고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13%에 그쳤습니다. 네. 이 금융 관련 애로 요인으로 정책 금리 인상을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죠? 네. 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 요인으로 정책 금리 인상을 답한 기업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23%였고 환율 불안 지속 17%, 어려운 신용 보증 이용 여건이 9.8%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대출 자금의 주된 사용 용도로는 운전 자금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설비 투자 23%, 부채 상환 5%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네. 이 지역 기업들의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정책 당국의 금리와 환율 등 전반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는 54%가 보통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다소 불만족이 31%였고 다소 만족은 8.2%로 조사했습니다. 정부의 현행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금융기관 이용의 애로 요인으로는 대출 규모와 담보 요구 정도,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상환 기간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기업에 있어 대출 금리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죠? 네. 어려운 자금 사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으로 정책 자금의 지원 확대를 답한 기업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대출 금리 대폭 이나 37%, 신용대출 확대 17%였고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주식 채권 발행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포항 상위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확대와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기업의 경기가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생활 경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전통시장이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모처럼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과 점포 곳곳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포항사랑 상품권 사용처 등의 문구가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인들도 이 국민지원금이 매출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죠? 네, 30년 동안 죽도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한 권모 씨는 이달 초순만 해도 손님이 없어서 예년보다 과일을 절반가량 적게 주문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원금을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손님들이 선물용 과일 세트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자 물량을 평소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민들이 소고기 등 값이 비싼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정육점 상인 김모 씨는 지난달보다 소고기를 사는 손님이 체감상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하루에 5명 이상꼴로 지원금으로 결제해도 되냐고 물어온다며 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침체된 포항 구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돼 구 포항
포항역 지구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서요? 네, 포항의 구도심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14일 옛 포항역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KTX 개통에 따라 역사가 발전으로 가면서 옛 포항역 철도 유휴 부지가 발생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진과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와 신세계건설 콘소시엄 등과 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곳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지어진다고요? 네, 옛 포항 역사 부지에는 주거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복합 개발됩니다. 먼저 주상복합 아파트는 최고 층수 69층 규모로 3개 동이 들어옵니다. 네. 여기에 20층 규모의 호텔 한 동도 지어집니다. 지하에는 200여 대 규모의 공공 지하 주차장이 들어오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집니다. 네. 특히 최고 층수 69층은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최고층이며 도심 랜드마크로 포항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로는 초고층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고 아래로는 단절된 그린웨이를 연결해 포항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구도심 도시 재생과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포항시는 지작물 보상과 부지 정비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민간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건설 콘소시엄에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부지 정비 공사 등을 하는 동안 신세계건설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인허가에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인허가를 받는 뒤 공사에 들어가면 5, 6년 뒤쯤엔 완공돼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시장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도시 재생과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건가요? 네, 69층 높이 아파트 3동에는 1120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네. 포항시는 가구당 평균 2.2명 가량이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2200에서 2300여 명 가량의 유동인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또 20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는 만큼 호텔 이용객까지 더해지면 유동인구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생기면 인근의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는데요. 네. 이곳 역시 인구 증가에 따라 주변 상권이 재정비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 사업 부지에 인접해서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업 성공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네. 옛 포항역 부지 재개발 추진을 계기로 인근에 있는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 여성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시는 성매매 직결지 폐쇄 없는 옛 포항역 도시 재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의 금방운주 회장은 성매매 직결지 폐쇄 없이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적인 개발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며 구도심 개발과 성매매 직결지 폐쇄는 하나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에 들어갔죠? 네, 포항시는 지난 6월 성매매 직결지 대책 지역 협의체를 발족한 후 성매매 직결지 대책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포항시 성매매 직결지 대책 협의회는 포항시와 포항북부경찰서, 포항시의회 의원과 종교계,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인권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죠. 조건만남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가해 학생들이 증인석에 섰네요. 네, 가해 학생들은 한 학생이 주도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목된 한 학생은 다른 가해 학생 모두 자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어제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남성 3명과 여학생 4명 등 피의자 7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는데요. 네. 재판부는 가해 여학생들이 폭행 가담 이유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가해 여학생 B양과 C양을 각각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폭행 가담은 모두 인정하지만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B양과 C양의 증언이 상반됐다는 거네요. 네,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B양은 증인석에서 피해자가 조건 만남 성매매를 거부하고 이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또 B양은 폭행에 앞서 C양 등에게 조건 만남 거부 및 신고를 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다며 피해자와 함께 있으라는 등의 연락을 했고 현장에서 함께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C양 등은 B양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폭행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데리고 있으라고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어 B양이 피해자를 때리자 분위기에 휩쓸려 폭행에 가담했고 또 폭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B양에게 맞을까봐 무서워 폭행에 참여한 부분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처럼 증인석에 선 B양과 C양의 진술이 상반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의 친구이면서 이번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D양을 불러 비공개로 증인 진술을 들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네. 뉴스이데이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